효림이와 사귄 지 1일째 되던 날 수원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가 효림이라고? 정말인 건가? 라면서 말이다. 그 다음날 평소보다 학교에 일찍 나왔다. 그런데 효림이와 사귄다는 말을 애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됐다. 사실 당장이라도 자랑하고 다니고 싶었지만 말이다. 애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 일단은 나중에 밝히자라고 결정했는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동과 이리나였다. 어쩔 수 없이 애들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효림이와 나 사귀기로 했다고. 애들은 너무나도 놀라했다. 애들의 반응 때문에 더 쑥스럽고 그랬지만 수원이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놀라는 건 전교에 있는 애들 다 마찬가지였다. 효림이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니 주변 애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항상 멋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존재였던 학교장 최진우도 잘해보라며 응원을 해주었고 강혁과 이명진도 축하한다며 응원해주었다. 그 누구보다 저 애들이 칭찬해줄 때 수원이는 기분이 더 좋아져만 갔다. 전교생의 관심에서 겨우 벗어났다. 수원이는 이때도 효림이를 향한 관심들이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효림이는 물었다. 계속 너라고 부를 거냐고. 그래서 수원이는 말했다. 사실 서류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효림이는 남들도 다 그렇게 부르는데 굳이 서류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수원이는 대답했다. 너랑 알게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서류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서류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효림이는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수원이를 뭐라고 불러줄지도 고민했다. 수원이는 효림이가 원래부터 자신을 불러주었던 얼빵이라는 그 별명이 너무 좋았기에 그래서 예전처럼 그대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효림이와 사귀고 난 후 첫 주말 수원이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진짜 효림이랑 데이트를 한다고? 그것도 단둘이? 평소 그 어느 날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썼다. 입은 옷은 괜찮은가? 머리는 안 이상한가? 그렇게 한참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버스에 올라탔다. 효림이와 이 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슬슬 효림이의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수원이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그리고 그렇게 효림이네 동네에 도착하니 효림이가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 보였다. 효림이는 오늘도 참 이뻤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정말이구나. 나 오늘 효림이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구나. 수백 번 수만 번 첫 데이트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원래는 버스에서 단둘이 효림이가 좋아하는 성시경 노래를 들으면서 오순도순 앉아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타셔서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커플들처럼 옆에 딱 붙어서 걸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걸으려고 했는데 막상 효림이 옆에서 걷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고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도 밥 먹을 때만큼은 생각처럼 흘러가겠지. 내가 효림이의 밥을 늠름하게 퍼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전에 효림이는 알아서 잘 퍼갔다. 캔모아에 가서 그네 의자를 타는 것도 기대했었는데 그네 의자에는 사람이 꽉 차서 못 앉았고 스티커 사진도 다른 커플들 마냥 달달하게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때마저도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내가 효림이 옆에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상상했던 데이트처럼 잘 되지 않아서 수원이는 시무룩해져만 갔다. 이날은 평소보다 시간이 미친듯이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벌써 저녁이 되어 결국 오늘 하루의 마지막 코스였던 동백호수 공원으로 와버렸다. 우울했다. 기대했던 것들을 단 하나도 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멍청하고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효림이가 수원이의 팔을 잡고 자신 쪽으로 끌었다. 수원이는 당황했다. 뭐지? 왜 그러는 거지? 효림이는 핸드폰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수원이의 핸드폰 영번에 자신을 저장했다. 수원이는 설렜다. 내 핸드폰 영번에 그것도 효림이가 직접 저장해주다니. 그때 수원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듯 호수에서 아름다운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너무나도 이뻤다. 그리고 그때 효림이를 쳐다봤을 때 효림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쁘게 생겼다고 느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다른 거는 다 못했어도 손만큼은 꼭 잡고 싶다고. 수원이는 용기를 내어 효림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보다 다음에 더 재밌게 해줄게. 서류. 비록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은 효림이와의 첫 데이트였지만 수원이에게 있어 오늘은 살면서 가장 떨리고 행복했던 주말이었다. 주말이 지난 후에도 수원이의 행복은 이어졌다. 수원이는 이제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효림이를 보러 갈 수 있고 점심도 효림이와 단둘이 먹을 수 있었고 점심 먹고 나서는 산책도 단둘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효림이의 손을 잡고 거닐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은 수개월이 흘러 수원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후배가 생겼다는 것이 다소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1학년 때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날은 이상하리만큼 학교 애들이 전부 사탕을 먹고 있었다. 이상했다. 왜 유독 오늘 단체로 사탕을 저렇게 먹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아차 싶었다. 설마 오늘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가? 박동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수원이는 여지껏 누군가와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살면서 이날을 신경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효림이의 사탕을 사지 못해서 어쩌지 하며 걱정했다. 생각해보니 한 달 전 갑자기 효림이가 초콜릿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발렌타인데이 때문이었구나 라고 수원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필 돈도 안 가져온 터라 애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다. 야자 끝나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을 때 수원이는 전속력으로 학교 담장을 넘어 주변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탕을 골라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비록 학주쌤에게 걸려 된통 혼났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효림이에게 사탕을 건넬 수 있었다. 효림이는 좋아했다. 먼저 팔짱을 껴줄 정도로 효림이는 정말로 좋아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화이트데이라는 거 진짜 좋은 날이구나. 수원이는 주말마다 효림이를 만나거나 효림이를 만나지 못하면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오랜만에 준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반가웠다. 같이 안 논 지도 너무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 얼굴도 잘 못 봤었으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걸까? 원래는 없었던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지? 왜 준현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고 같이 안 놀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은 말했다. 쟤 원래 담배 폈었냐고. 쟤한테서 담배 냄새 난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준현이는 담배 냄새를 극혐하는 애였으니까.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인섭이랑 준현이가 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인섭이가 시비를 먼저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준현이는 남한테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싸운 이유를 인섭이가 설명해 주었다. 담배 피냐고 준현이한테 물어봤는데 담배 안 피던 놈이 당당하게 담배를 핀다고 하니 같이 다니던 친구들한테 배운 거냐, 뭔 일 있었나 싶어서 물었는데 준현이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화를 낸 거라고. 그런데 듣고 있던 박동은 말했다. 담배를 태우던 말던 걱정됐으면 진작에 말렸어야지. 그동안 뭐 했었냐고. 맞는 말이었다. 사실 그동안 일을 신경 쓰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쉬는 시간 효림이를 찾아갔다. 짧은 시간이어도 효림이와 있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효림이는 물었다. 김인섭이랑 민현이인가 뭔가 걔랑 화해했냐고. 아직 안 풀어서 조금 이따 자기가 찾아가서 이야기해볼 거라고 말했다. 물론 박동 말대로 그동안 신경 못 쓴 건 사실이었지만 수원이에게는 신경 쓰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놀자고 연락해도 안 나오고 슬슬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였으니까. 그러자 갑자기 효림이는 말했다. 난 사실 걔 존재를 까먹고 있었다고. 계곡도 같이 가려고 했던 애였는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효림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너가 날 만나면서 저 친구에 대해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넌 부르려고 노력했다지만 엄청나게 신경 안 쓴 건 사실이라고. 그 친구가 안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랑 불편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자신도 처음엔 효림이와 애들이 어려웠지만 결국엔 친해진 것처럼 인섭이나 원호도 결국 잘 녹아들었었으니까 준현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효림이는 둘이 싸운 거라도 일단 잘 풀어줘 보라고 했고, 그래서 수원이는 하교하자마자 준현이를 찾아갔다. 준현이는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직 적응이 되진 않았다.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준현이에게 말했다. 주말에 뭐 하냐고. 아무래도 서로 노는 게 좀 다르니까 다른 애들 빼고 편하게 옛날처럼 넷이서 간만에 놀자고. 그런데 준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는 게 다르다는 게 뭔 말이야? 나는 걔네랑 같이 놀기 좀 그렇다는 건가? 수원아, 고맙긴 한데 우리 솔직히 좀 멀어졌는데 용건 만들면서까지 굳이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나 안 서운하다고. 난 내 친구들이랑 놀 테니까 넌 네 친구들이랑 놀라고. 생각과 다른 대답이 나와서 잠깐 벙쪘다. 하지만 저 대답마저 서운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원이는 최대한 다가갔다. 그동안 너 신경 못 쓰고 박동네나 서류랑만 놀 생각했던 거 미안하다고. 너 의견은 생각도 안 하고 같이 놀자고 한 것도 미안하다고. 넌 걔들을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준현이는 말을 끊더니 말했다. 어려워한다니? 너 왜 사람을 아래 보듯이 말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준현이는 너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평소에 학교 장악한 거 마냥 거들먹거리는 것도 별로라고 흉을 보기 시작했다. 김인섭도 걔네랑 어울리면서 거만해졌다는 둥, 걔네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둥. 충격이었다. 내가 알던 준현이가 맞나?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준현이는 수원이 너도 마찬가지라며 이쁜 애랑 사귀고 친구들은 껄렁대고 그러니 너도 많이 변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 수원이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도 준현이랑 예전부터 정말 친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애들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애들 아니라고 말했고, 자신 역시 그 애들과 어울리며 활발해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우리 중딩 때부터 추억 많고 친했잖아. 그니까 화 풀고 주말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김인섭에게 가서 주말에 시간 비워놓으라고 말했을 때 일단 시간은 비우겠다만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서 자신은 준현이 포기했으니 너도 얼른 포기하라는 말을 해왔다.
예전에나 친했던 거지 지금은 너무나도 어색해져 버린, 서로가 필요해서가 아닌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만 같은, 즉 멀어진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수원이도 인섭이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친하게 지낸 베프였던 준현이를 쉽게 저버릴 순 없었다. 하지만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준현이와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뭔가 더 불편해져 버린 느낌이 들었고, 결국 주말이 되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준현이는 끝끝내 오지 않았다. 애들과 준현이와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결국 그날은 인섭이와 원호와 셋이서만 놀았는데 그닥 옛날처럼 재밌지는 않았다. 곧 있으면 수련회를 가기에 서류와 박동 커플과 같이 옷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효림이가 물어왔다. 필요한 거 있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필요한 게 있냐고 묻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 설마 내 생일 선물 사주려고 그러는 건가? 곧 내 생일이니까? 였다. 이미 서류가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려고 했다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어서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옷을 사러 왔다. 서류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냐고 봐달라고 했는데 수원이 눈에는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렸고 이뻤다. 결국 효림이는 빨간색 바람막이로 결정했다. 그래서 수원이도 효림이를 따라 빨간색 바람막이를 샀고, 효림이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커플룩을 맞추게 되었다. 또다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옷을 사고 나왔는데 먼저 나가 있겠다던 박동과 이리나는 밖에서 뽀뽀를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얼어버렸다. 아니, 뽀뽀라니. 쟤네 뽀뽀도 하고 그러는 거였나? 뽀뽀하는 장면을 보고 난 후부터 애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박동과 같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였다.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박동은 뽀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니네도 존나 해대지 않냐면서 라고 말을 걸어왔다. 수원이는 말했다. 아직 서로랑 손잡는 것까지밖에 안 해봤다고. 박동이 사귄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손만 잡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병신이라고 말했다.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겁이 났었다. 서류한테 그렇게 하다가 서류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분명 싸이월드에 뽀뽀 같은 거 싫어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6개월이 지났던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박동은 말했다. 뽀뽀도 안 한 커플은 그냥 친구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박동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걸까? 평소처럼 서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 머릿속엔 효림이와의 뽀뽀로 생각이 가득했고 자꾸만 효림이의 입술밖에 보이지 않았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서류랑 손잡는 거나 팔짱 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욕심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류네 집까지 벌써 도착해 있었다. 뭔가 다른 날보다 더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수원이는 결국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보고자 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고 말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말했다가 혹시나 실망하면 어쩌지? 그런 것 때문에 사귀는 거냐고 말하면 어쩌지? 겁이 났다. 그래서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황급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다. 아니, 대체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뽀뽀를 하는 걸까? 수원이는 한참 동안 아까 가까이서 봤던 효림이의 입술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그 주 주말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다. 박동은 애들에게 이미 서류랑 뽀뽀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다 말한 상태였고, 애들은 6개월이나 됐는데 뭐하는 거냐면서 수원이에게 뭐라 했다. 알아서 잘 할 거니 신경 꺼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다. 정말 자신이 서류랑 뽀뽀를 할 수 있기는 한 걸까?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수학여행 가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효림이의 얼굴을 볼 때면 뭔가 계속해서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름이 느껴졌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이 지나니 금방 수학여행 장소에 도착했다. 수원이는 중딩 때도 그랬지만 수학여행 가는 날이면 항상 설렜다. 친구들과 같이 자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놀러가는 듯한 그 기분이 수원이를 더 들뜨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 수학여행은 서류랑 함께이기도 했고 심지어 서류랑 커플 바람막이까지 입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이었으니까. 그렇게 서류랑 커플 바람막이를 입으니 자신감이 미친듯이 뿜어져 나왔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효림이랑 단둘이 사진도 찍고 효림이랑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상하게 자꾸 눈길은 효림이의 입술을 향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안돼, 욕심내지 마. 이러다 진짜 변태 취급 받을 거야. 서류를 실망시키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류랑 눈이 마주쳐버렸고 서류는 황급히 반으로 가야겠다면서 그렇게 가버렸다. 방에 돌아와 생각했다. 분명 내가 입술 보는 걸 봐버렸는데 근데 뭐였지? 서류의 그 눈빛이랑 그 분위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강혁이 보였다. 혁이는 잘생기고 연애 경험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봤던 혁이의 이미지로 보면 누군가에게 떠벌리고 다닐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담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혁이는 말했다. 애인이랑 뽀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싸이월드에 뭐라 적었던 신경 끄라고. 너가 말한 그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다고 한 건 아마도 무뚝뚝한 서류림 딴에는 신호를 보낸 걸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 한마디 더 얹으면서 말했다. 내일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라면서 말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선물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왔으니까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되었다. 그다지 특별한 것이라고는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서류랑 함께니까 매 순간이 특별했다. 가장 기다렸던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을 때도 효림이와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음에 설레었다. 첫 번째 순서는 김진경과 박미진, 송세나였는데 괜시리 애들이 실수할까봐 더 떨렸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걱정할 거 없이 곧장 잘 불렀고 남자애들도 연습한 대로 굉장히 잘했다. 멋지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용기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잘 해내는 모습이 말이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슬슬 자려고 준비할 때 갑자기 서류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잠깐 나와보라고. 뭐 때문에 부르는 걸까 싶어서 나가보았다. 서류는 말했다. 5분 뒤면 너 생일이니까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설레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순간 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생일 선물로 뽀뽀를 받는 건 어떠냐는 말. 하지만 이게 진짜 될까? 고민이 되었다. 분명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때 서류가 선물을 내밀었다. 마카 세트였다. 또다시 감동이 밀려왔다. 그림 안 그리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를 텐데 혼자 고민 많이 했구나 싶어서 그 순간 자신이 오로지 뽀뽀만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쪽팔렸고 스스로를 벌레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서류가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수원이는 놀랬다. 이게 뭐지? 진짠가 이거?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그런데 서류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뭔가 쑥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적응이 되지 않아서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이구나. 그래서 수원이는 용기를 갖고 효림이에게 뽀뽀를 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뽀뽀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와서 급하게 서류랑 인사를 하고 그렇게 방으로 돌아왔다.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정말 서류랑 뽀뽀를 했다니. 아까 느껴졌던 그 설렘이 쉽게 가시질 않았다. 방으로 돌아오니 애들이 생일빵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도 있어서 다소 두렵고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케이크도 챙겨주고 서류도 같이 축하해주고 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류의 옆자리에 앉았다. 서류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서류의 남자친구라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설레었던 수학여행도 끝이 났다. 평소처럼 하교를 하고 서류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 곧 있으면 민수 형이 조만간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간 기대가 됐다. 그럼 이제 싸이월드에 버젓하게 서류 사진을 올려도 되는 건가? 하지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다고. 조만간 설민수에게 직접 남친 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서류는 말했다. 약간 아쉽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민수 형 군대 가면 서류는 이제 혼자 사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했다. 사실 수원이는 평소에도 서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왜 부모님은 같이 안 살고 민수 형이랑만 사는 걸까? 별거 아닌 이유였다면 이미 친구들이나 서류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으니 언젠간 듣게 되겠지 하며 조급해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 오시기 전까진 몇 주간은 혼자 살아야 할 텐데 혼자 일어나고 밥 챙겨 먹고 혼자 잠들 서류를 생각하니 괜히 신경이 더 쓰이고 마음이 아려왔다.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더 듬직한 남자친구가 되어야지. 더 잘해야지. 물론 혼자 사는 서류라 생각하니 이제 평소보다 더 둘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감동도 느껴지기도 했다. 일주일 뒤 서류는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친구들과 만나러 가기 전 서류는 외식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여 잠깐 통화를 했다. 그런데 영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 어디 아픈 건가 싶어 물어보아도 아니라고는 하는데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서류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뭔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과 놀러 나왔다. 그런데 아까 서류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던 것이 신경 쓰여 노는 것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서류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편의점에서 골라 그렇게 집 앞으로 찾아갔고 잠시 나오라고 했다. 잠시 기다리니 효림이가 나왔다. 효림이는 오늘도 여전히 이뻤다. 볼 때마다 새로웠다. 아무래도 집 근처다 보니 민수 형의 시선을 피해 효림이와 자주 가는 골목 뒤편으로 향했다. 수원이는 효림이에게 정말 아무 일 없는 거냐고 물었다. 효림이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수원이는 부어있는 눈과 효림이의 표정을 보고 정확히 느낄 수가 있었다.
분명 아까 외식 가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효림이는 그제서야 말해주었다. 설민수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오빠라는 게 오빠 같지도 않고 다 지 맘대로라고. 수원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효림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 얼른 효림이의 기분이 풀렸으면 해서 효림이가 좋아하는 달달한 마이쮸 하나를 건네보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효림이는 갑자기 이야기했다. 자신이 아빠 이야기한 적 없지 않냐고. 원래 어디 가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너한텐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효림이는 천천히 입을 떼어 이야기했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수원이는 효림이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효림이는 이어 말했다. 중딩 때 엄마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갔어야 됐는데 여기에 남고 싶어서 설민수랑 둘이 살게 된 것이라고. 고마웠다. 남한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자신한테는 해주었다는 것이 뭔가 자신이 효림이에게 있어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효림이가 안쓰러웠다. 덤덤히 말하고는 있지만 분명 슬픔이 담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도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민수 형도 분명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있었을 거라고. 어머니 눈에는 민수 형도 애일 테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니 효림이가 기분이 조금 풀려 보였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효림이와 있다가 다시 애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동안 자신이 효림이에게 눈치 없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효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미안했다. 자신이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민수 형은 입대를 했고 그 후로 학교를 갈 때나 데려다 줄 때나 평소에는 얼씬도 못했던 효림이의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려주곤 했다. 게다가 이제 싸이월드에서도 커플티를 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이렇게 쭉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후배놈이 어깨를 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말이다. 알고 보니 강혁과 임용진의 중학교 후배였는데 박동과 강혁, 임용진 그리고 효림이가 대신 화를 내주어 그 애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이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쪽팔렸다. 스스로 그 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의 바보 같은 점이 너무나도 싫었고 뭔가 예전부터 가만히 있는 자신을 주변에서 계속 건드는 것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었다. 왜 그랬는지는 궁금하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선배인데 후배가 시비 걸 만큼 자신이 우스워 보였구나 라는 그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림이에게 듬직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는데 정작 자신은 후배에게도 무시당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다 느끼니까 그 생각에 자꾸만 스스로 작아져만 갔다. 효림이를 집에 데려다 줄 때였다. 효림이는 갑자기 앞머리가 조금 길다며 잘라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올라가자고 말해왔다. 수원이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서류의 집에 간다고? 진짜로? 정말로 서류네 집에 들어와 버렸다. 민수 형이 군대에 갔어도 막상 들어오기 무서웠던 곳이었는데 살면서 여자 집도 처음 와보기도 했고 그게 서류네 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떨렸다. 뭔가 언제라도 민수 형이 등장할 것만 같은 이 기분. 그런데 그 순간 집이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효림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이렇게 공허한 느낌으로 혼자 있겠구나. 효림이가 과일을 들고 다가왔다. 막상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자 하니 예전 생각이 났다. 분명 그때는 효림이가 머리를 잘라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었는데 이젠 효림이와 사귀게 되었고 심지어 집에까지 와서 머리를 자르고 있다니 항상 보면 무뚝뚝하지만 마음씨는 다정한 그런 효림이가 너무나도 좋아져만 갔다. 사실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서 효림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효림이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느낌이 달랐다. 아무래도 효림이 집에 단 둘만 있다 보니 뭔가 더욱더 설레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머리도 잘라주고 효림이 방도 구경하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좋아져만 갔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채로 수원이는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좋은 기분이 쭉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또다시 수원이의 신경을 건드는 일이 하나 생겼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게 번호를 바꿔서 효림이는 내 거라며 조롱하는 듯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자마자 딱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전에 어깨를 치고 갔던 그 1학년 남자애.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가 물었다. 이 문자 네가 보낸 거냐고. 그 애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이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자신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지. 하지만 그 애는 정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누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건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했다. 애들은 다른 남자애들이 너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니 그냥 넘겨라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런데 대규가 말했다. 자신도 번호 바꿔서 가끔 그런 문자들이 온다고. 무슨 내용으로 오냐고 물어보니 잘생겼다는 그런 내용으로 온다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대교도 저런 문자 받는 거라면 서류도 모르는 애들한테서 그런 문자를 받진 않을까? 라고. 그때 갑자기 서류가 반으로 찾아왔다. 일요일날 자신의 집에서 놀 건데 다 같이 놀자고 했다. 수원이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하던 것이 또다시 순식간에 사라졌고 매우 설렜다. 또 서류 내에 갈 수 있구나 하고,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서류랑 사귀는 건 나고 사이도 좋고 하니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자고. 시간이 흘러 일요일이 되었고 친구들과 만나 효림이 집으로 향했다. 편한 복장으로 맞이하는 효림이는 오늘도 역시 너무나도 이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다. 이런 효림이가 내 여자친구라니. 애들과 같이 민수 형의 방에도 들어가 보고 효림이와 같이 요리도 준비하고 마치 이러고 있자 하니 꼭 결혼이라도 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수원이는 기분이 끊임없이 좋아져만 갔다. 작년에 오노네를 같이 놀러 갔을 때도 참 행복했는데 서련의 집에서 애들과 이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었다. 애들이 술도 사왔다. 물론 수원이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았다. 뭐하러 저렇게 맛없는 걸 먹는 건지. 또 재밌는 걸 효림이를 통해 하나 알게 되었는데 김진경이 오노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섭이는 수학여행 이후 송세나와 썸을 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게 한창 재밌었는데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다. 그리고 또다시 효림이를 향한 조롱하는 내용. 잊고 있었던 화가 또다시 치밀어 올랐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로 갔고 수원이는 생각했다. 대체 어떤 새끼야 씨발. 자리에 돌아왔다. 애들은 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원이가 벌주에 걸리게 되었다. 원래라면 먹지 않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 종이컵에 잔뜩 들어있는 소주를 그대로 한 입에 목으로 넘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대체 왜 주변에는 가만히 있는 날 내버려두지 않는 걸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걸까? 그 문자는 대체 누굴까? 그렇게 서류의 집들이가 끝났고 애들은 각자 집으로 갔다. 수원이는 효림이를 도와 같이 뒷정리를 했다. 치우다 보니 아까 먹었던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효림이는 물었다. 왜 아까 갑자기 술 먹은 거냐고. 뭔 일 있냐고.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다고 효림이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서류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가 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서류는 그냥 보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신경 쓰이지 않았겠지만 그때 갑자기 대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모르는 번호로 가끔 잘생겼다고 문자 온다고. 직감적으로 그런 문자이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수원이는 물었다. 왜 답장 안 하냐고. 효림이는 말을 얼버무렸다. 보고 싶었다. 무슨 내용의 문자일까. 하지만 효림이는 왜 보여줘야만 하냐며 당황해하는 듯해 보였고 그렇게 처음으로 서류와 사귄 뒤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그러다가 순간 자신이 대체 지금 서류에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았다. 대체 자신에게 보여주지 못할 이유는 또 뭔지 괜시리 서류에게 서운함이 느껴져만 갔다. 이 서운함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만 갔다. 그러다 보니 등하교 할 때나 같이 있을 때도 대화가 거의 없게 되었다. 자신은 숨길 거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대체 왜 보여주길 꺼려한 걸까? 내가 너무 찌질한 건가? 연애가 처음이라 그런가? 그렇게 수원이는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이 마음을 박동에게 털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이번만큼은 그러지 말자. 여태까지 친구들이 옆에서 다 해결해주곤 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하교 시간. 효림이는 같은 반 친구 생일이라 잠깐 축하해주고 집에 갈 거라고 먼저 가라고 말했다. 수원이는 박동과 함께 깸방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며 끝나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야자가 끝난 뒤 박동과 PC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던 도중 어느 한 골목에 구달공고로 보이는 애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 녀석을 보고 생각했다. 뭐지? 왜 저렇게 쳐다보지? 괜히 시비 걸리기 싫어서 그냥 갈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애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걔 남친이네 라는 소리가. 이상했다. 날 어떻게 아는 거지? 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쟤넨 날 어떻게 알지? 그 순간 그동안 왔던 문자 내용들이 떠올랐고 증거는 없었지만 느낌적으로 저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 애들이 있는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저 아시냐고. 그런데 구달공고 애들 뒤쪽에 자신에게 어깨빵을 했던 그 후배놈이 맡고 있었다. 제가 왜 여기서 맡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 구달공고 애들은 수원이가 보자마자 몇 살인지도 알고 있는 듯 했다.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다. 박동이 성희준에게 연락해서 너네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후배 패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마무리시키려 했는데 수원이는 구달공고 애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난 널 오늘 처음 보는데 넌 왜 날 보고 웃은 거냐고. 내가 서류림 남친인 거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웃겼냐고. 뭔 개소리냐며 그렇게 그 애는 갈 길을 갔다. 후배놈이 맡고 있던 이유는 이러했다. 얼마 전에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의 친구와 함께 저 입술 두꺼운 애를 같이 패고 튀었다고. 그런 건 뭐 수원이에게는 크게 중요치는 않았다. 조금 기다리니 성희준이 왔고 성희준에게서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은 마한결이고 중학교 때부터 질이 안 좋은 애였다고. 얌전한 애들 괴롭히고 삥 뜯고 남친 있는 여자애들 뺏어서 어떻게 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그런데 박동은 갑자기 수원이에게 물었다. 넌 아까 마한결한테 왜 그런 거냐고. 수원이는 이번만큼은 친구들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을 아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놀이터에서 효림이를 기다리다 효림이가 와서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조롱하는 문자는 또다시 왔다. 저번에 왔던 내용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말이다. 확신했다. 그 마한결이라는 애가 분명하다고. 화가 너무 났지만 증거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그 새끼가 한 거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 앞에서 효림이를 만났다. 효림이가 잠깐 산책이나 하자고 해서 그래서 운동장을 거닐었다. 그런데 효림이와 같이 있어도 효림이에게 집중이 되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그 새끼인 걸 밝혀낼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제 마한결은 그럼 효림이 보려고 학교에 찾아왔던 건가? 내가 옆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건데 상관없던 건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런데 그때 효림이가 말했다. 집들이 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벌써 3일째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뭔가 고민이 있는 거나 화난 게 있는 거면 말해달라고. 수원이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계속 말해달라고는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오는데 아니라고만 할 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수원이는 자신도 모르게 꼭 알아야 되는 거냐고. 내가 뚱하게 있는 건 미안한데 말하기 싫다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버렸다. 효림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 버렸다. 화가 나 보였지만 그래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효림이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효림이는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 새끼 때문에 효림이와도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더욱더 화가 났고 어떻게든 그 애인 걸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성희준의 사이를 들어가 마한결의 사이를 찾아냈고 거기서 그 애의 핸드폰 번호도 알 수가 있었다. 그 애가 맞다는 마땅한 증거도 없었지만 수원이는 뭐에 홀린 것 마냥 그 애에게 번호를 바꿔 문자를 보냈다. 그런 문자를 보내면 재밌냐고.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맞으면 반응이 올 거고 어차피 질이 나쁜 애라 하니 아니어도 그냥 기분 나쁜 밤 보내길 바라면서. 하지만 막상 보내고 나니 이건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마한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확실하네. 내 번호로 전화까지 한 거 보면. 전화를 받자마자 마한결은 욕을 퍼부었다. 뒤지고 싶냐고. 약간 무서워서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먼저 건든 건 지면서 왜 오히려 자신한테 욕을 하는 건지. 내일 학교 찾아갈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말해왔고 수원이는 안 도망갈 테니 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누군지 알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자신을 보면서 말이다. 결국 이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했다. 그 녀석과 싸울지도 모르는 또는 맞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 계속해서 온몸이 떨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복도에 서류가 보였다. 어제 서류에게 차갑게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매점 가자고 괜시리 말을 걸어보았는데 서류의 반응은 싸늘할 만큼 차가웠다. 수원이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그 녀석이 학교에 찾아온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되어 그 녀석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다. 운동장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야자 시간에 그 녀석을 보러 학교 정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녀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날티가 나는 이 녀석의 목소리가 심장을 더욱더 뛰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놈은 무서운 놈이라고.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저 태도. 하지만 지고 싶지 않았다.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녀석이 자신을 깔보고 욕하고 더군다나 서류와 자신 사이를 함부로 짓거려대는 것이 더욱더 수원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예전이라면 아무 말 못하고 어버버 됐겠지만 자신의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지 않았다. 비록 약간 어설펐지만 말이다. 그런데 마한결은 수원이의 반항이 거슬렸는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주먹이 날라왔다. 수원이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피하지 못했다. 마한결은 말했다. 서류림은 널 그만큼 안 좋아한다고. 그냥 순수한 맛에 그저 몇 개월 만나고 헤어질 게 뻔하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다 보니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무서움은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저 녀석과 같이 왔던 애가 싸움을 말렸다. 미안하다며 자신이어도 기분 나빴을 거라며. 수원이는 당황했다.
뭐지? 사과를 한다고? 근데 사과는 마한결이 해야 되는데 왜 제가 하는 거지? 흥분한 마음에 멈추고 싶진 않았지만 이 애는 너도 그만하라며 자신이 사과한 걸로 타협하라고 했다. 마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하다간 다리가 풀려버릴 것만 같았다. 낼 수 있는 용기에 최대치를 낸 터라 여기서 마한결이 돌아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교실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사과도 받은 거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자신에게 어깨빵을 쳤던 그 후배놈이 술 먹다가 마한결을 다구리 쳤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그래서 결국 구달공구 쪽과 패싸움을 하게 됐다나 뭐라나. 그건 수원이에게 있어 중요한 소식은 아니었으나 가장 궁금한 건 그 녀석도 이 패싸움에 오는가였는데 당연히 사건의 당사자니 온다고 들었고 그래서 수원이도 그 패싸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서류가 찾아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효림이는 물었다. 어제 야자 시간에 나가던데 어디 가던 거냐고. 역시나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서류에게 숨기는 것도 불편했지만 이 사실을 단 하나라도 서류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는 말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다고. 사실 그때 집에서 너한테 안 보여줬던 문자 내용 모르는 애들한테 온 문자였고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들이었다고. 너가 알면 신경 써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말 안 한 거였는데 지금은 차단해서 오진 않는데 만약에 또 오면 보여주겠다고. 누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든 나랑 사귀는 건 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예상대로였다. 확실히 누가 봐도 서류는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도 그러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 사귀는 건 자신이어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오늘은 구달공고와 패싸움이 있는 날. 서류에게는 오늘 김지성이 생일이라 김지성 집에 가서 생파를 할 거라고 거짓말을 쳤다. 서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애들과 함께 학교를 나섰고 구달공고와 보기로 한 공터에 도착하였다. 최진우와 강혁 그리고 이명진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모두 도착해 있었고 김지성은 나는 굳이 여기 없어도 되지 않냐면서 PC방에 가겠다고 그렇게 가버렸다. 평소 최진우와 강혁, 이명진에게서 볼 수 없는 긴장한 듯한 표정이 보였다. 수원이도 마찬가지로 긴장되었다. 그 녀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구달공고 교복을 입은 무리가 도착했다. 그 무리 중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을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이 구달공고 짱이구나. 최진우가 체격이 더 좋음에도 딱히 밀린다는 느낌도 없고 역시 짱들은 풍기는 느낌부터 다르구나. 그리고 마한결도 보였는데 그 녀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왜 구달공고에서 이렇게 찾아온지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한 명씩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다. 원래 당사자들도 아닌 애들이 싸우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수원이 눈에는 그저 저 입술 두꺼운 마한결만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을 비웃고 있는 듯한 저 새끼를 볼 때마다 억울하고 열받고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름이 느껴져 왔다. 그리고 저 싸우는 애들을 보면서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난 저들처럼 저러지 못할까? 여자친구의 모욕까지 듣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씩씩거리는 게 다라니. 그래놓고 정신승리나 하고 있는 정도라니. 사실 수원이는 예전부터 최진우나 강혁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에게로부터 조롱이나 협박을 당할 일도 없고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힘이 있으니 항상 그런 애들을 볼 때면 그저 부럽기만 했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까 갔던 김지성이 다시 돌아왔다. 게임방 간다고 해놓고 왜 다시 돌아왔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잠시 후 김지성 뒤로 효림이가 보였다. 당황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김지성이 말한 건가? 효림이는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이 쌈박질하는 곳에 껴있는 거냐고. 그런데 효림이가 오자마자 주변이 술렁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개같은 기분이 또 느껴져 왔다. 효림이가 뭐라고 말해오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이 기분의 화살은 입술 두꺼운 저놈에게로 향했다. 그 녀석은 효림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것이 수원이의 기분을 더 개같이 만들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이웃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며 주변 애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효림이는 화가 많이 나 보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솔직하게 말할 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녀석은 저 더러운 입에 효림이를 모욕하는 더러운 말을 또 내뱉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본 적은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이는 그 입술 두꺼운 놈에게 달려갔고 그대로 그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 녀석은 땅바닥에 널브러졌고 수원이는 계속해서 사정없이 팼다. 주변이 말려 상황은 종료되었고 주변 놀이터로 자리를 옮겼다. 구달공고 짱은 마한결을 왜 그렇게까지 팬 거냐고 이유를 대라고 했다. 원래라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아까 그 흥분이 가시지를 않아서인지 수원이는 다소 침착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유를 말하기가 힘들었다.
내 여자친구를 저렇게 조롱한 것에 대해 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상황이 이제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알았기에, 그리고 최진우와 강혁도 수원이 편을 들어주었기에 너가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 이런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보라고 말해주었기에 수원이는 효림이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얼마 전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한 번 올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은 내용이었다고. 내용이 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문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구달공고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 문자의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열받아 했다. 구달공고 짱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마흔결이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다. 수원이는 그 녀석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 다만 그 녀석과 같이 다니던 애가 증인이 되어주었다. 마흔결이 한 게 맞다고 말리려고 했는데 말리지 못했다고. 의외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쟤 마흔결이랑 친한 친구 아닌가? 왜 내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고 애들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말하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리고 수원이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효림이에게로 다가갔다. 효림이 집에 왔다. 효림이는 궁금해했다. 며칠 동안 우울해하질 않나? 좀 풀렸다 싶었더니 구라까지 쳐가면서 패싸움에 껴있질 않나? 받았다는 문자는 또 뭔데? 자신을 안 보여주는 건지? 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너가 그렇게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건지 효림이는 말해달라고 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지 싶었지만 내용을 대놓고 다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저급한 표현을 효림이가 직접 보게 하기는 싫었으니까 대신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 자식이 우리 사이에 대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사실 야자 시간에도 그 자식 만나러 갔다 온 거라고. 매번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보는 걸까? 이전부터 늘 그래왔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괴롭힘을 당하는 내 자신이 등신 같아서 너 말대로 그런 소리 다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그리고 이런 날 애초에 넌 왜 내 고백을 받아준 걸까? 라는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수원이는 자신을 내려깎다 보니 외모도 이쁘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효림이가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답에 도달했다. 불쌍해서는 아닐까? 라고.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왔다. 수원이는 효림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항상 든든하고 늠름한 남자친구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끝으로 잠시나마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잠시 뒤 효림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왜 너랑 사귀기로 한 건지 말해주겠다고. 궁금했다. 그게 뭘까? 효림이는 쑥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사실 너가 원수지라는 애한테 고백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다고. 당황하고 놀랬다. 분명 그때 교무실 갔다고 하지 않았나? 교실 밖 복도에 있었고 아무도 없다 보니 다 들렸다고 했다. 효림이는 이어서 말했다. 그 애가 널 좋아하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그날도 느낌적으로 고백할 거라고 느꼈다고. 나 또한 너가 늘 신경 쓰였고 그래서 따라가서 엿들었다고. 그 애도 엄청 이쁜데 자신과의 관계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준 것이 그게 멋있어 보였다고. 그래서 너랑 사귀기로 결정한 거라고 말했다. 순간 그때가 생각이 나며 부끄러웠다. 아, 그러면 그때 내가 털어놓은 속마음을 효림이가 다 들었겠구나 싶어서 효림이가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을 해왔다. 말의 떨림에서 효림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 수원이는 자신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바보 같고 의미 없고 부질없던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방금까지 마음에 무거웠던 그 짐들이 놀랍게도 순식간에 사라져서 가벼워짐을 느꼈고 수원이는 효림이를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하고 많이 좋아한다고. 주말이 지나 학교에 등교했다. 그런데 교실을 지나갈 때도 복도를 지나갈 때도 수원이는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수근거림이 느껴졌다. 뭐지?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1학년 애들에게 듣고 알 수 있었다. 효림이에게 접근했던 사람을 피떡을 만들어버리고 수원이가 구달공고를 박살냈다라나 뭐라나. 당황했다. 뭔 이런 소문이 도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 썩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이 소식이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수원이 부모님은 마흔결 부모님과 합의를 보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고 너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지은 마음이 들어 너무나도 죄송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원이의 자존감은 많이 회복되었다. 예전부터 늘 강해지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듯 하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인 효림이가 자신의 여자친구이고 또 자신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해줬으니까 수원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